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54회차에 들어온 일본 제1리그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승무패 27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28회차로 이월이 됐는데,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이 주중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승무패 28회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일본 제1리그 7경기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프로토 승부식 54회차에서 적중이 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토 승부식 54회차 현미경 분석은 1부에서 토요일 제1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일요일 제1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는 프로토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00명이 넘는 회원분들께서 프로토와 승무패 관련 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고 직접 구매를 하신 조합픽까지 공유를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십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시면서 건전하고 소소하게 이 축구 프로토와 승무패를 즐기고 싶은 문화에 동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54회차 주말 제1리그 일요일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산프 히로와 요코 FC의 경기입니다. 저는 산프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토는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와 더불어서 2.5 언더 오버 핸디캡을 적절히 섞으실 때 야무지고 다부진 픽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토요일 일본 제1리그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푸이로가 올 시즌 화력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 15골이나 넣어줬던 용병 자원인 레안드로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떨어져 있고 최근에는 아사노 유야라는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핵심 자원인 가와베 하야오라는 선수가 유럽으로 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사간도스전을 끝으로 이 고별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산푸이로이기 때문에 2.5 언더 접근이 조금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시면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는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는 산프 히로이고, 오히려 화력 자체는 홈에서 평균 0.9골로 원정에서의 1.36골보다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FC는 지금 꼴등을 달리고 있는데 J리그 원정 성적이 꼴등입니다. 실점 역시 굉장히 많은 실점을 원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 실점 꼴찌를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는 무려 평균 실점이 3.1골이나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산프 히로가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해도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면 일반 승리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요코FC는 최전방 공격 자원인 187cm의 클레버라는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시미즈전에서 결장을 했고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요코FC가 평균 0.4골이라는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산프 히로는 화력 자체가 센 팀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 15골이나 넣어줬던 레안드로가 간바 오사카로 이적을 했고, 용병인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가 올 시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프 히로가 화력 자체가 세지 않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토종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사노 유야라는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핵심 자원인 가와베 선수가 지난 사간도스전을 끝으로 유럽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코FC가 J리그 원정 부동의 꼴찌 팀인데다가 실점 역시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산프 히로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와 쇼패스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요코FC이기 때문에 산프 히로가 근소한 승리는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산프 히로가 용병 자원들의 활약이 기대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용병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가 이 직전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 최근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요코FC보다는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요코FC의 용병 자원인 클레버는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득점력과 수비력이 고자인 요코FC가 홈에서 평균 실점이 채 한 골도 되지 않는 산프 히로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프 히로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언더 오버 접근으로는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도쿠시마와 시미즈의 경기인데, 도쿠시마의 마이너스 1 핸디페어와 2.5 언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배당 기준으로 도쿠시마가 근소하게 정배당이기 때문에 정배당과 역배당이 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도쿠시마인데, 직전 비셀고베 원정 컵 대회에서도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도쿠시마의 특징이 이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출신 감독의 포야토스 체제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갑니다. 이 평균 점유율이 J리그에서 요코마리 다음으로 높은 게 도쿠시마이기 때문에 의외로 주도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실점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승격팀 치고는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지만, 이 공격력을 보시면 평균 0.7골밖에 되지 않는 이 빈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도쿠시마는 공격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시미즈 원정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도쿠시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미야시로 타이세이와 카키타 유키라는 토종 자원들이 골을 많이 넣어줬었는데, 이 최근에 각각 6경기, 13경기에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쿠시마 특유의 빈공이 나온다면 언더 경기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2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그 6경기 중에 무려 5경기가 2.5 언더 경기가 나왔을 정도로 자신들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실점 자체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도쿠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 비셀고베와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시미즈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오이타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고, 시미즈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정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조금 더 살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미즈는 도쿠시마와는 반대로 최전방에 티아고 산타나라는 외국인 공격자원, 믿을 수 있는 공격자원이 있는데, 이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최근 2경기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티아고 산타나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시미즈 역시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넣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이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시면 도쿠시마는 홈에서 2.5 오버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시미즈 역시 원정에서는 2.5 오버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배당만 보더라도 5대5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도쿠시마는 제1리그 평균 점유율이 2등을 달리는 팀이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최하위권 팀입니다. 따라서 도쿠시마가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이 경기 양상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미즈의 특징이 사포로, 우라와 같은 도쿠시마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팀과 맞붙었을 때 의외로 주도권을 내주면서 모두 패한 전적이 있고, 지난 도쿠시마전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던 이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의외로 맥을 못 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도쿠시마가 이 토종 자원인 미야시로 타이세이와 카키타 유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미즈는 티아고 산타나가 터지지 않으면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팀의 맞대결은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상황에서는 세트피스로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도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기 때문에 지공 상황보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과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시미즈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배당과 역배당이 역전이 되지 않고 도쿠시마가 계속해서 정배당을 받는다면 저는 시미즈 사이드를 노릴 수 있는 마이너스 1 핸디패가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최대치로는 도쿠시마 특유의 점유율 축구가 나오면서 시간이 무의미하게 허비되는 경기 양상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쿠시마의 마이너스 1 핸디패 2.5 언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가시와와 가시마가 맞붙습니다. 2.5 오버와 가시와의 일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요코마리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요코마리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홈팀 가시와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요코마리의 역습 2방에 실점을 하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화끈한 경기를 하는 가시와인데, 홈에서는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평균 1.2골 득점으로 원정보다는 득점력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실점이 원정보다 많아지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굉장히 홈팬들 앞에서 빠꾸 없는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고, 홈에서는 최근 2패를 당하고 있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이 가시마전에서 승점을 챙기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가격리에서 돌아온 우리나라의 김승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김승규 골키퍼가 직전 요코마리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을 헌납을 했기 때문에 골본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와가 올 시즌 공수에 걸쳐서 문제인데, 용병자원인 페드로 하울과 크리스티아노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쇼난전에서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페드로 하울과 크리스티아노 선수가 요코마리전에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또다시 가시와가 가시마 특유의 이 탄탄한 수비벽에 막혀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대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사포로가 원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사포로에게 내줬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부분적인 압박과 특유의 세트피스를 앞세워서 4대0 완승을 거뒀고, 이번 가시화전에서도 특유의 효율적인 축구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가시마가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시마가 고전을 했던 이유가 올 시즌 용병자원들의 활약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사포로전에서는 에베랄드와 피투카라는 용병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용병자원들까지 활약을 해준다면 토종자원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가시화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가시마 엔틀러스 특유의 효율 축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포로를 상대로 가시마가 점유율을 내주고 수비를 탄탄히 한 뒤에 기습적인 압박과 세트피스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기본적으로 홈에서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실점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직전 경기에서 요코마리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으로 김승규 골키퍼의 실책을 유발을 하면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시마 엔틀러스가 수비적으로 탄탄히 한 뒤에 지난 사포로전에서 보여줬던 부분적인 압박과 역습을 병행을 한다면 이 홈에서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가시와 레이솔의 골문을 충분히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마가 제1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이 가장 강한 팀이고, 가시와 레이솔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가시마 엔틀러스의 세트피스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올 시즌 용병자원들의 화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 사포로전에서 용병들이 고루 골맛을 본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는 평균 한 골 이상 넣을 수 있는 득점력이 있고, 홈에서는 굉장히 무승부도 없이 실점이 늘어나면서 화끈한 경기를 하는 홈팀 가시와 레이솔의 수비력이기 때문에 언더 오버 접근은 2.5 오버가 유력해 보이고, 가시와의 일반 패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54회차에 들어온 일본 제1리그 마지막 경기는 쇼난과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2.5 언더, 쇼난의 일반 패, 로또픽으로는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난 같은 경우가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직전 비셀고베 원정에서는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 쇼난의 최근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좋은데 확실히 골 결정력이나 강팀을 상대로는 이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당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쇼난의 특징은 홈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인데, 이 평균 실점이 홈에서는 0.7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수비력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 쇼난이기 때문에 성적 역시 홈에서는 2승 6무 2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지만 쉽게 패배를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C 도쿄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는 굉장히 열세인데 1승 1무 4패로 홈에서도 2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 패배가 지난 6월 달에 컵대회 홈경기에서 1대4 완패를 당한 건데, 브라질 용병자원들에게 연이어서 실점을 하면서 쇼난이 이 홈에서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쇼난과 반대로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오이타와의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최근에 FC 도쿄가 자랑하는 브라질 용병 3인방 레안드로, 디에고 올리베이라, 아다일톤 선수들의 이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수비력은 그래도 홈보다는 좋아지지만 공격력이 2배 이상 저하가 되기 때문에 쇼난 특유의 홈 짠물 수비와 맞물린다면 굉장히 2.5 언더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쇼난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 2.5 오버 경기를 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도쿄 역시 원정에서는 2.5 오버 경기 비율이 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 경기는 언더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드리면 쇼나는 기본적으로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로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합니다. 도쿄 역시 원정에서는 화력보다는 수비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고 양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더라도 2.5 언더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FC 도쿄의 브라질 3인방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쇼난 역시 최근 2연패를 당하긴 했어도 이 상대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쿄와도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쇼난 특유의 홈 끈끈한 수비력이 나온다면 도쿄가 지금 3연승 중이기 때문에 4연승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승패를 가른다면 도쿄의 공격 패턴 특징이 세밀한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쇼난이 수비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점 패턴이 바로 쇼패스 수비입니다. 따라서 도쿄가 자랑하는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살아난다면 쇼난의 골문을 제 아무리 홈 짠물 수비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을 활용을 해서 크로스로 많은 골을 넣는데 도쿄가 그래도 실점 패턴 중에서 크로스 패턴으로는 15%밖에 실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쿄가 쇼난의 크로스 공격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도쿄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저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쇼난의 일반 패,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54회 차에 들어온 일본 J리그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승무패뿐만 아니라 언더 오버와 핸디캡까지 적절하게 섞으실 때 야무지고 다부진 픽이 완성이 됩니다. 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으로 합류를 하셔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다양한 자료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